당신이 안 온 시간 동안 누군가는 와 있었어. 현우의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에 유나는 핸들을 움켜쥔 채 숨이 막혔고 1년 넘게 일주일에 3번씩 남편과 통화하고 여행까지 동행한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라는 의심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그녀는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묻겠나요? 아니면 유나처럼 진실이 더 무너질까봐 차라리 입을 다물겠나요? 이런 이야기 한번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죠.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말 한마디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유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정유나는 월요일 아침이면 항상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고 남편보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씻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지요. 대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15년을 일한 사람의 아침은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전날 밤에 완성하고 팀원들의 휴가 신청은 이틀 내로 처리했습니다. 승진 심사 시즌이면 밤을 새워도 기한을 넘긴 적이 없었지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투두와 덧만 존재했습니다. 펜딩이라는 단어는 유나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매끄러움은 어딘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녁 뭐해요? 아들의 질문에 유나는 냉장고 문을 열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시켜 먹자. 엄마 오늘 회의 많아서 피곤해. 어제도 시켜 먹었잖아요. 그럼 내일 해줄게. 내일은 또 내일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이의 학교 공개 수업도, 남편의 회식 날짜도, 친정어머니의 생신도 모두 수첩에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가는 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기록되지만 마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현우는 그런 유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 그게 공평하잖아. 결혼 초부터 둘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친정은 유나가, 시댁은 현우가 책임지기로요. 명절에도 각자 집으로 가고 부모님 병원 일정도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공정했지요. 하지만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충전기 못 봤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침대 옆에 있을걸? 아, 맞다. 현우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두고 간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떠 있었지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쳐다보던 유나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미경.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유나는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통화 목록이 펼쳐졌지요. 미경이라는 이름이 일주일에 2~3번씩 일정한 요일과 시간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통화였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통화였지요. 메시지는 기록이 남지만 통화는 흔적이 없습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목소리는 귓속에만 남지요. 유나는 그 사실이 더 불안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지요. 그보다는 배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신만 그 안에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뭐해? 현우가 충전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화면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무것도. 표정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유나는 노트북을 덮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여자일까요?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지, 목소리가 달라지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지는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유나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인사팀 부장으로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방치하면 부패한다는 것을요. 이번 주말에 시댁 가볼까? 저녁 식사 중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냥 아버님 얼굴 본 지 오래됐잖아. 전화는 가끔 하는데 전화 말고 직접 뵙고 싶어서.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미경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불안 속에 있는지를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유나는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풍경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비어 있었고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으려는 답이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시댁 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유나는 순간 멈칫했지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끓이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우가 먼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섰지요.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창문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시어머니 장례식 때만 해도 그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말수는 극도로 줄었지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까지 깔끗하게 빗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챙겨야지.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부딪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아, 미경 씨가 점심 준비 중이야. 현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경.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50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소박한 면 블라우스, 손목에 고무줄 머리끈.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요.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예쁜가?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요. 현우가 좋아할 만한 얼굴인가?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큰 며느리 정유나예요.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에 손을 닿고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지요. 오미경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병원 모시는 일 돕고 있어요. 아, 요양보호사시군요. 예전에 그 일 했었고요.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미경을 보는 눈빛을 살폈지요. 그러나 현우는 그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탁에는 네 사람 몫의 밥상이 놓였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식탁을 살폈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김치, 모두 시어머니가 자주 만들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릇도 익숙했지요. 시댁에서 명절 때마다 쓰던 그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미경도 조용히 밥을 떴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국을 더 달라고 하면 재빨리 일어나 떠다 드렸습니다. 반찬이 떨어지면 즉시 채워 넣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밥그릇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중을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의 위치, 국그릇을 채우는 타이밍, 물잔을 놓는 각도까지 한두 번 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 아니 1년 이상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의 손놀림이었지요. 미경 씨, 편하게 드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미경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시아버지의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우 쪽을 봤습니다. 현우 씨도 물 더 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그 짧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라는 호칭, 그리고 현우의 자연스러운 반응.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화 통화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경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잖아요. 미경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지요. 뒤에서 미경이 행주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오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1년 정도 됐어요. 아버님 병원 모시는 거 말고도 다른 일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 일만 하고 있어요. 매일 오시나요? 주 3회요. 월, 수, 금. 유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월, 수, 금. 통화 기록 속 요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우 씨도 자주 오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오실 때도 있고요. 그럼 현우 씨랑 여기서 만나신 적도 있겠네요. 네, 가끔요.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끔이라는 게 얼마나 가끔일까요? 그 시간 동안 둘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버지 병원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도 했을까요? 아버님이 많이 편해 보이세요.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보다는 나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현우 씨한테 그 말이 유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후 유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는 시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고 미경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미경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여행을 간 듯 했지요. 둘 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저녁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요. 같이 드시고 가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경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우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우 씨,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시죠? 미경이 문 앞에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가야지. 그럼 제가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응, 그래요. 미경은 유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나는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간다고? 응. 아버지 정기검진이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네가 바쁘잖아. 어차피 나랑 미경 씨랑 모시면 되니까.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미경 씨가 얼마나 오신 거예요? 유나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1년 좀 넘었지. 그렇게 자주 오세요? 주 3회. 병원 갈 때마다 와. 비용은요? 내가 내지. 당연히. 유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있나?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씀하셔야죠. 가족?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유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나야, 너 여기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석 때였을걸요. 그게 8개월 전이야.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난 뭘 안 해. 너도 바쁜 거 알아. 근데 그럼 누가 나 챙기냐? 현우도 바쁘고 너도 안 오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을 뿐입니다. 미경 씨는 와. 일주일에 3번.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줘.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도 들어줘. 그럼 난 그 사람한테 돈 줘. 그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냐? 시아버지가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유나는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비운 자리를 누군가 채워준 것 뿐이었지요.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납득은 달랐습니다. 복도의 사진, 자연스러운 호칭, 병원 약속까지 공유하는 관계. 그게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이일까요? 현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그날 밤 유나와 현우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 달라져? 네가 매주 갈 거야? 난 할 수 없으니까 돈 들였어. 미경 씨 인건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미경 씨랑 자주 통화해?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병원 일정 조율하려면 통화해야지. 그것만? 무슨 소리야? 전화 기록 봤어. 일주일에 2~3번씩 꽤 오래 통화하더라.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지금 난 그냥 물어본 거야. 내가 미경 씨랑 무슨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뭔데? 단순히 요양보호사면 그렇게 자주 통화할 필요 있어? 아버지 상태 공유하고 병원 일정 잡고 필요한 거 전달하고 그래야 하니까 당연히 통화하지.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안 온 시간 동안 누군가는 와 있었어. 그게 미경 씨야. 아버지 병원 모시는 것도 밥 챙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미경 씨가 했어. 나도 바빠서 매번 못 가니까 그 사람이 대신 해준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진 거야? 가깝긴 뭐가 가까워. 그냥 일하는 사이야. 일하는 사이가 복도에 같이 사진을 찍어. 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여행 가시면서 같이 간 거야. 혼자 가시기 힘드시니까 미경 씨가 동행한 거고. 여행까지 같이 가? 돈 들이고 모신 거야. 뭐가 문제야? 현우가 핸들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냥 일하는 사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당연한 관계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1년 넘게 만난 사람. 현우와 자연스럽게 통화하고 병원 일정을 함께 조율하고 여행까지 동행한 사람. 그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언젠가 채워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봄 유나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날 유나는 회의 중이었지요. 휴대폰이 10번도 넘게 울렸지만 진동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동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유나는 그날부터 친정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병원에 들렀고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지요. 어머니는 한쪽 팔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하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여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부터 임종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지요. 유나는 장례식장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친정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활 스케줄, 보험 서류, 간병인 교체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고생했어. 현우가 장례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아니, 뭘.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네가 더 신경 못 쓴 거 알아. 유나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자신은 친정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댁병원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지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유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방문객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말씀을 안 하시네. 시아버지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만 숙일 뿐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마지막 밤 빈소를 정리할 때도 그는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시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난 집에 있을란다.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혼자가 편해. 시아버지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부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뵈야 할 것 같아.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우리 둘 다 바쁘잖아. 너는 네 엄마 챙겨야 하고.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 그게 공평하잖아. 현우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친정을, 현우는 시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명절도 각자 집으로 가고 용돈도 각자 드리고 병원 일정도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지요. 셀프 효도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부부는 그 흐름을 따랐습니다. 공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책임의 유예였습니다. 유나는 친정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재활 치료는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오가며 유나는 점점 지쳐갔지요. 회사에서는 승진 심사가 있었고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댁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좀 드려봐. 유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제 했어.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없으셔. 잘 지낸다고.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유나는 시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현우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5분이었습니다. 잘 지내세요라는 말만 오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미경을 처음 만난 건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넘어졌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이었지요. 미경은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고맙소. 혼자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그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병원 오실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라는 메모와 함께였지요. 시아버지는 그 쪽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혹시 시간 되시오? 미경은 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동행이 전부였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고 검사 결과를 함께 듣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주는 일. 시아버지는 그 대가로 식사비와 교통비를 줬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당신이 써준 시간값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병원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물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세요? 응. 식사는 잘하세요? 대충. 제가 가끔 밥 해드려도 될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도 혼자 사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외롭거든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드리겠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돈 안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편해야 당신도 오지. 시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줬지요. 시아버지는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며느리 흉내는 필요 없소. 그냥 말동무만 해주면 돼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게 편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관계는 명확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지요. 기대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일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었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에서 함께 먹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병원에 동행하는 것에서 산책을 함께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 좀 걸으실래요? 그럴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안 오나요? 미경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바쁘지. 며느리도 바쁘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네요. 당신도? 저는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미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결혼해서. 그럼 혼자 사는구만. 네. 혼자가 익숙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관계는 서서히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가 집에 오신대요? 현우가 어느 날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 미경 씨 말이냐? 병원 모시는 분이야.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니다. 내 돈으로 낸다. 그래도 내일은 내가 처리한다. 신경 쓰지 마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그 후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에게 연락처를 받았지요. 병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현우가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약은 잘 드세요? 네, 제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요. 저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통화는 짧았지만 자주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재활이 끝나갈 무렵 유나는 처음으로 시댁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전화 좀 드려봐. 어제 했어. 한 달에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갈게. 이번 주는 야근이 많아서. 다음 주는 또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었느냐라는 사실을요.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일정, 아들 학원 스케줄, 회사 프로젝트 마감일.
하지만 시댁 방문 기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추석, 설날, 시아버지 생신.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폈지요.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는 3주 전이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0초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건강은요? 괜찮아.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시아버지를 챙긴 게 아니라 확인만 했다는 것을요. 살아계신지 아픈 데는 없는지만 체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미경은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병원에 동행하고 산책을 함께 걸었습니다. 돈을 받는 관계였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쌓여갔습니다.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장례 후 정리하면서 받은 것이었지요. 유나는 그것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쥐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힘들면 쉬어도 돼. 네가 건강해야 우리도 편해. 시어머니는 늘 유나를 배려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라 했고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요. 그 배려가 유나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곁에 머물고 있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시댁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지요. 토요일 오후 그녀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아, 며느님. 미경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버님과 약속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들렀어요. 두 여자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님 안에 계세요. 미경이 비켜섰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나 왔나? 네. 현우는? 저 혼자 왔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접었지요. 뭐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준비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시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응. 미경 씨랑 혼인신고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지난달에 했어.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현우에게 전화했었지요. 아버님 재혼하셨대요?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반대할 거 아니냐? 당연히 반대하죠.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낮췄지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님, 미경 씨를 얼마나 아신다고요? 돈 받고 일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랬지. 그런 분이랑 결혼을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유나야, 내가 왜 미경 씨랑 혼인신고했는지 아냐? 가족이 아니어서 좋았어. 유나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은 기대하게 돼. 당연히 챙겨줄 거라고, 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안 오면 섭섭해. 화도 나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경 씨는 달라. 기대가 없어.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아. 돈 주고 받는 사이니까. 그게 편했어. 하지만 너랑 현우는 바빠. 나도 알아. 그런데 나도 혼자는 외로워. 밥 먹을 때, 병원 갈 때, 저녁에 TV 볼 때. 그때마다 네 엄마 생각났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와줬어. 돈 받고 온 거지만 그래도 와줬어. 밥도 같이 먹고 병원도 같이 가고 TV도 같이 봤지. 그러다 보니 익숙해졌어. 결혼은 내가 먼저 제안했어. 미경 씨는 거절했지. 2번이나. 유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받아들이셨는데요? 외로웠대. 나만큼. 시아버지가 유나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였어. 미경 씨도 혼자 살고 나도 혼자 살고 자식들은 다 바쁘고 그럼 우리끼리 같이 살자. 그렇게 된 거야. 유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들고 있었지요. 드세요.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앉으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네. 미경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유나는 미경을 봤습니다. 저한테 할 말씀 있으시죠?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다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을 10년 간병했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투석하고 수술하고 약 먹이고 그러다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딸아이가 저보고 이제 좀 살라고 했어요. 미국으로 오라고도 했죠. 근데 전 못 갔어요. 낯선 곳에서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경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 봤어요. 가족 있어도 외로운 분들. 그분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늙겠구나. 아버님 만났을 때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돈 받고 병원 모시는 거. 근데 아버님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도 외로웠고요. 미경이 유나를 봤습니다. 저는 며느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늙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서로 기대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잘못한 게 없었지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알고 계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혼인신고는 모를 거예요. 현우 씨가 아버님 잘 챙기세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제 인건비도 현우 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요? 네. 제가 처음에 사양했는데 현우 씨가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챙겨주시는 대가라고. 유나는 현우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그저 아버지를 챙기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었지요. 자신이 자주 가지 못하니 대신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님,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의 가족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반자요. 서로 필요할 때만 있어주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정말요? 네. 이제야 알겠어요.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만 갈게요. 벌써? 네.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봐야 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기나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고독을 인정한 계약이었지요. 사랑도 헌신도 아닌 그저 함께 있어주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어디야? 시댁 다녀오는 길이야. 혼자? 응.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경 씨 일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아니야. 내가 오해했어. 유나야. 응. 나도 잘못했어. 아버지 혼자 두고 돈으로 때운 거.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뭘? 아버지 자주 찾아뵙자. 이제부터라도.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꽃집으로 갔지요. 카네이션을 한 다발 샀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님?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유나가 꽃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님, 아버지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자주 올게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시댁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현우와 함께였지요. 손에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약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미경도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같이 해요. 손이 빠르잖아요. 두 여자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경 씨 딸이 한국 온대. 그래요? 응.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얘가 긴장하고 있어. 미경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5년요. 애가 미국 간 후로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저녁 먹어요. 환영 식사 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족인데. 유나의 말에 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자신을 떠올렸지요.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 배제당했다고 느꼈던 그 감정들.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지요. 현우도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것뿐이었습니다. 뭐 생각해?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거짓말.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왜? 오해해서. 너랑 미경 씨가. 알아. 그럴 수도 있지. 현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우리 참 이상한 부부지? 왜? 사는 동안에는 서로 신경 안 쓰다가 이렇게 되고 나서야 대화하잖아.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회사 책상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아니, 꺼내려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를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느냐였습니다. 유나는 대신 연차 계획을 짰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은 시댁 방문 날로 정했지요. 넷째 주 토요일은 친정 방문 날로 잡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야근 중이었고 아들은 친구 집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미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결국 외로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였지요. 부모와 통화를 해도 형식적이었고 남편과 대화를 해도 피상적이었습니다. 관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유나야. 이번 주말에 갈게. 갑자기 왜? 바쁘다며?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딸이 온다는 날이었지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미경을 닮은 여자였습니다. 미경의 딸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정유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딸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 미경, 미경의 딸, 유나, 현우, 그리고 유나의 아들까지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미경의 딸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지난달이야.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딸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듯 했지요. 엄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생은 무슨, 나도 좋아서 한 거야. 미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일까요? 서로를 책임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일까요? 유나는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관계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매일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식사가 끝난 후 유나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자주 오면 피곤하지 않냐? 아니요. 이제는 와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고 싶을 때 와라. 네. 유나는 미경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미경 씨, 고마워요. 제가 뭐려?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요. 미경은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받아주셔서. 두 여자는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질문을 바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곁에 머물고 있는가?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곁에 머물고 싶은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의 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래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겠다고. 이야기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가족이 각자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유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비워진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채워가는 자리를요.